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스타입니다. 어떻게 오늘 마무리들 잘 하셨는지요? 오늘 현재 수요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 3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 공개 방송 마치고 조금 추세의 변화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계신 차트가 유로 달러의 데일리 일봉이에요. 일단 우리가 눈요기 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요고점부터 이렇게 채널 라인 하나를 그려볼게요. 지난번에 그 고점을 찍었던 라인까지 채널선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평행으로 한번 옮겨 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유로 달러가 요런 형태의 그동안 저항들이 있었고, 여기서 저항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도 요 자리에서 저항이 있었어요. 이게 일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이 채널 라인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장면이에요. 일단은 매도를 굉장히 좀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난번 고점과 이번 저점을 만든 이 높이에 대해서 아직은 이 고점과 이 저점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무브먼트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옮길 수 있는데 일단 요거로 보고요. 요거로 보면 역시나 그 61.8에서 공방을 하다가 오늘 이 고점을 탈환을 하는 모습이에요. 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금 현재 78.6짜리 근처까지 지금 거의 와 있습니다. 이 78.6짜리가 약 1.35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하락 트렌드가 있었죠. 이 하락 트렌드를 어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늦은 시간이었죠. 뉴욕장 늦은 시간에 돌파를 한 이후에 한 이틀간의 눌림 후에 오늘 드디어 이제 다시 고점을 탈환했어요. 오늘 저도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매수로 따라붙어서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 장 초반에 조금 하락 흐름 때문에 짧은 손절로 이제 매도를 들어갔다가 스탑이 따이고 오늘 뭐 거의 올라가는 거 하루 종일 구경만 하는 그런 별로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추세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전체 흐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찌됐든 1.37을 찍고 내려온 이 하락 흐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복잡한 형태의 크게 보면 횡보죠. 이거를 뭐 파동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의 A였고 제가 볼 때 이게 A였고, 물론 이게 복합으로 됐습니다. 이게 A에 이게 B에 B의 일봉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만들어져서 조정이 다 끝났다고 과거에 봤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락이 셌었는데 여기에서 이 더블 바람을 만들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바운스를 시켰습니다. 바운스를 시켜서 결국 이게 3파가 됐습니다. 1, 2, 3, 3파의 모습을 나오면서 이 뭐 어쩌면 복합 조정장 성격으로 이게 하나의 A였고, 이 굵은 A,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의 A였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게 하나의 B였다고 봐야 되겠죠. 가정을 여기 하나의 B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C파가 진행되는, 어쨌든 오늘 이 고점을 넘겼으니까요. 이 고점을 넘겼으니까 현재는 C파가 진행되는 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네, 그럼 C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우리에게 관심거리겠죠. 어쨌든 지금 매도를 서두를 장면은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만 24시간 남았네요. 22일 날, 즉 목요일 새벽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매월 850억 달러씩 매수를 해왔던 그 MBS 모기지증권과 국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이 약 200억 달러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10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 세 번째가 9월에는 안 줄이고 12월에 줄이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잭슨홀 미팅에서 메시지가 나올지가 굉장히 시장의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범위를 축소해 보면 하나의 하락 흐름 이후에 1, 2, 3라는 A가 나왔고 다시 B파가 나왔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 좀 지워서 깨끗하게 보시면 이게 3파로 된 플랫 조정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A파 크기에 127% 정도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목표치가 커지죠. 뭐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갑니다. 근데 최근에 했던 유로의 강세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왜 오를까? 다들 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리포지셔닝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렌드를 넘었고, 그러면 이거 이유만 한번 볼게요. 이게 C파라고 지금 제가 가정을 두고 있으니까, C파가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애매모호했어요. 지난번에 버냉키가 위로 나오면서 빵 친 모습이 이제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거를 제가 4시간 캔들로 볼게요. 보시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엔딩 다이거널 포메이션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쯤 되니까. 예, 엔딩 이 전체가 C파가 즉 하나의 엔딩 다이거널 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C파 전체가 네, 이런 패턴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A로 보고, 그전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A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B로 보고, 이걸 C로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장파동이 나오는 성격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어쨌든 아까 데일리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 흐름 이후에 1, 2, 3가 하나의 대문자 A가 만들어졌고, 1, 2, 3가 대문자 B가 됐고, 결국은 이게 하나의 C파가 그냥 전체가 엔딩 다이거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기술적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게 하나의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딩 다이거널은 다 3파로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하나의 1번 파동으로 봐야 되고, CA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벌어진 이 3파가 2번으로 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헷갈렸죠. 결국은 그게 1, 2, 3 이거를 하나의 3번으로 보고요. 여기를 3번으로 볼지 여기를 3번으로 볼지 조금 잡기가 애매한데, 여기를 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큰 뭐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엔딩 다이거널은 3파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의 1번에 1, 2, 3 2번에 1, 2, 3 3번에 작게 1, 2, 3, 4번이 나온 이후에 5파가 조금 이제 확장이 되면서 커진 겁니다. 커져가지고 여기 4번으로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여기를 4번으로 보면 조금 위로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여기를 4번으로 보고, 왜냐면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또 1, 2, 3 형태의, 예, 마지막 이런 흐름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으시더라도, 예, 얼추 다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발생한, 예, 이 부분도 이렇게 아직은 또 다이거널 패턴으로 지금 쐐기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로 달러가 뭐 현재 이제 고점을 찍고도 별로 안 내려오고 있죠. 이런 식이라면 적어도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마지막이 1, 2, 3인데 그 3가 작게 보면 이게 1, 2, 3, 4를 이렇게 만들고 내일까지요. 네, 내일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한 파동을 더 살짝 고점을 갱신해서 이런 트렌드 라인 근처까지 가서 맞고 추세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지표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표도 없었는데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사전적으로 FOMC를 대비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찍은 고점을 못 넘길 소지도 있어요. 파동에 실패가 나와서. 근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아주 불리시한 흐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넘길 수 있다는 가정을 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넘길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얘가 뭐 지금 이런 트렌드 라인들, 이런 트렌드 라인들에 맞고 추세 변화가 나와주면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매도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트렌드가 나와서 최소한 요 추세선이라도 깨주면 우리가 이제 전고점을 스탑을 잡고, 예, 매도의 흐름으로 한번 타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둘러서 매도를 들어가실 이유는 없어요. 추세 변화가 분명히 나와 줄 겁니다. 나와 준 이후에 들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난번에 언젠가요? 저기 7월 달에 그 내내 FOMC를 앞둔 장면이었어요.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엔딩 다이고널로 그때도 갔었죠. 이렇게 쐐기용으로 계속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의답절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조정도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잡고 싶은 요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잡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착하게 시장이 착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 주고 우리 매도 물량을 실고 가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빵 쏟아져 버리면 사실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상투를 잡고 싶어서 이제 꼭지점을 잡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시장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 꼭지를 잘 안 줍니다. 어쨌든 지금 장면에서는 내일 한 번 더 오늘 고점을 넘길 가능성을, 그리고 아까 제가 피보나치로 봐도 아직은 786짜리까지는 좀 못 찍었어요. 물론 항상 786짜리까지 찍는 건 아닙니다. 786을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1불 35예요 35고 오늘 찍은 자리가 1.35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핍 정도가 못 왔어요. 못 왔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1불 35까지 찍어줄 수도 있고요. 못 찍을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 기간 횡보하다가 내일 FOMC까지 상당 기간 횡보하다가 그냥 요 안에서 피프스 페일리어가 나와서 그대로 빠질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은 굉장히 요 부분을 아주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어쨌든 매도를 노리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이 지난번에 1.27을 찍고 1.275를 찍고 더블 바람을 만들면서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온 게 하나의 전체적인 엔딩 다이고널 C다라는 게 저의 어떤 분석이고요. 그 C파의 끝자락이 거의 보이긴 보인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현재 분석입니다. 예, 안전하게 매도를 하려면 당연히 추세 변화가 여러분 나온 다음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온 이후에 매도를 하면 다 이제 리버스가 돼버렸죠. 이렇게 매도를 핍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면 조금 하락하는 척 하다가 바로 이제 리버스를 시켰고, 또 여기서도 하락을 하다가 핍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 다운 줄 알고 매도를 들어가면 또 리버스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도요. 다 왔다 하고 내려가다가 핍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또 리버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리버스의 연속이니까 매도를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스탑을 설정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정말 거의 다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끝인지 아닌지는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분들은 당연히 추세 변화를 보시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FOMC를 앞두고 FOMC에도 과연 어떤 그 9월부터 출구 전략을 쓸지, 9월부터 MBS라든가 또는 국채 매입을 줄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번 잭슨 홀 미팅이. 그래서 어쨌든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오늘의 흐름대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만만치 않게 계속 상승의 시도를 할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FOMC 이후에 추세 변화가 뭔가 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그 무렵에 한 번 더 어떤 전략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로달러 이렇고요. 파운드 잠깐 볼까요, 여러분? 파운드 잠깐 보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도 지금 유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통화가 이게 파운드예요. 얘도 데일리로 보셔야 돼요. 파운드는 데일리로 보시면 지난번에 아주 고점을 팍 찍고 만든 자리에서 결국은 얘는 이제 유로와 틀린 게 저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 이제 조정파를 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A가 되고 하나의 B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C파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C만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B파 이후에 C만 보면 똑같이 엔딩 다이고널 포메이션으로 얘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볼까요? 각이 가파르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파운드 달러도 추세 라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유로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지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이후로 이게 하나의 1번,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가 2번, 그 다음에 리버스 시켰죠. 그러면 리버스 시킨 다음이 3번, 그 다음에 ABC 1번 파동의 크기를 넘지 않는 ABC가 나오면서 4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번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상 파운드는 1.5717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모닉 패턴상 4시간 캔들 하모닉 패턴이 이 자리에 굉장히 강한 그런 저항으로 잡혀 있어서 파운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추세 변화가 나오면 매도 전략을 추천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추세 변화가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